안녕하세요. 달리기 훈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2020년 한 해 동안 신어본 러닝화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6가지 베스트 6 러닝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이키 리액트 인피니티런 플라이니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즈 260mm 기준으로 무게는 한쪽당 260g 정도 되고요. 굉장히 두툼하고 편안한 쿠션감이랑 그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 느낌도 좋고 해서 나이키에서 이제 부상이 없이 멀리 오래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컨셉에 충실하게 나온 러닝화입니다. 이렇게 약간 너무 빠르다거나 느리지 않은 편안한 주행의 조깅에 이런 충격량을 얘네가 흡수를 해주니까 다리나 몸에 데미지가 좀 적게 쌓이는 컨셉으로 나왔고요. 쿠션감에 비해서 무게도 굉장히 적당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니트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주고 있어서 그냥 좀 무리하지 않고 좀 이렇게 조깅을 매일매일 하루 걸러 한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달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신발입니다. 요새 다른 이렇게 호카 오네오네라든지 뭐라 그러죠? 브룩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들, 알트라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표방하는 굉장히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장거리 러닝에 좋고 이런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나이키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사람을 보호해주는 듯 하면서 충격량을 보호해주고 이런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조금 100% 그런 기능이 더 좋다 할 수는 없지만, 가격 대비 성능비로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무게감, 이 정도의 내구성, 그다음에 이런 쿠션감과 적당한 쫀쫀한 느낌, 달리는데 너무 푹신푹신하지 않고 탄성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컨셉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훈련용 장거리 러닝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과한 쿠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달리거나 할 때는 조금 이게 속도를 먹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게 뒤틀림이 생각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느낌,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불안한 느낌이 계속 무의식 중에 누적될 수 있고, 어떤 본인의 그런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발구름 케이턴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하니까 그걸 입고 그냥 이게 신발의 자세 무너지면서 달리게 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결국 다른 쪽 무릎이라든지 다른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편하고 안 아프다고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달리거나 너무 과하게 틀린 자세로 달리면 결국에는 부상을 또 다른 부분에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이 니트 소재가, 플라이 니트 소재가 조금 꽉 잡아주지 않고 좀 늘어나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요게 잡아주는 구멍이 한 4개밖에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막 갑자기 인터벌 훈련을 한다거나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때는 얘가 이제 발을 잡아주지 못하고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게 불안하니까 너무 과하게 이거 끈을 조이게 된다든지, 그리고 끈을 조여도 이 4개의 지지대가 발을 묶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컨셉상 단단하게 잡고 하나도 안 늘어난 상태에서 발이 짱짱하게 엄청 빨라졌다 늘어졌다 방향 전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 가벼운 조깅으로 쓰시는 데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좀 과체중이라든지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체중만으로도 무리가 되는 분들은 이런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가는 15만원, 17만원 이상인데 또 나이키 아울렛이나 할인할 때 사셔서 한 7, 8만원 정도 가격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이 줌플라이 시리즈 때도 그랬고, 이렇게 플라이 니트가 적용된 신발인데 안정감을 더 느끼고 싶고 너무 과하게 점점 쪼여지고 하면 발등에도 끈이 이게
적게 힘을 받잖아요. 이게 네 군데밖에 힘을 안 받으니까 발등이 아프고 결국에는 이걸 과하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다 보면 이렇게 이게 끊어져 버리는 이렇게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라이니트 줌플라이 3인가 줌플라이 시리즈도 원일 때 하나 그렇게 버렸고요. 이것도 AS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수명이 닿아서 버렸는데 이거는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운동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유명한 아식스 젤 카야노 시리즈 25호고요. 이건 옛날 버전이고 발볼 넓은 4E 버전입니다. 지금은 뭐 26, 27까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족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발에 있어서. 그래서 편안한 본인이 좀 발볼러다, 발볼이 엄청 넓다 그런 분들은 이런 4E 사이즈 아주 넓은 이렇게 발볼 넓은 버전이 나오는 신발이 몇 개 없어요. 뭐 알트라가 대표적인 브랜드고 그런 편안한 브랜드 호카 오네온에서도 그런 신발이 좀 나오고 근데 이제 메인 신발인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거는 거의 칼발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아식스에서 4E 버전을 신으시면 발이 좀 더 편하다. 잡아주는 면적도 넓고 앞쪽도 짧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발형에 맞게 다른 신발은 다 저는 265를 신는데 얘는 260을 신어도 편안한 그래서 260 사이즈 기준으로 한쪽당 300g 정도 이게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무게감은 좀 있고요. 쿠션도 어느 정도 충분하고 뒤틀림도 안정하기 때문에 내전이신 분들은 이런 신발을 꼭 신고 부상이나 이런 흔들림 없이 편안한 감각으로 이렇게 발목이나 무릎에 어떤 불안한 미세한 그런 충격량이 쌓이면 결국에 그게 누적돼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으시고 엄청나게 좋은 만듦새 그리고 내구성 튼튼한 다른 신발에 비해서 뭐 똑같은 주행거리 500km, 600km가 지나도 좀 더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가격도 이것도 이렇게 25를 추천해 드린 이유는 다른 게 뭐 정가가 17만원, 18만원일 때 한 9만원대에 구했고요. 26 시리즈도 아마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재고 처리가 오면 그런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찌고 비만인데 발목이 이제 불안감이 있어서 뭐 격렬한 운동 시 자주 삔다든지 걷다가 좀 이렇게 삐끗삐끗한 내전에 불안한 요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안정화를 꼭 훈련화에 추가를 시키셔서 좀 편안하게 장거리 운동을 하거나 할 때 거리 주행에서는 꼭 필요한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거워서 막 빨리 달리거나 막 달리는 재미가 있거나 한 건 아닌데 그 특유의 편안한 느낌, 내 다리가 불안하지 않고 그 정해진 어떤 코스와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훈련량을 소화했을 때 그대로 몸에 그게 누적이 되고 쌓이고 실력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처음 운동하실 때나 틈틈이 몸에 어떤 데미지가 특별히 쌓였다 이럴 때는 이런 내전 전용으로 신발을 꼭 신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나이키 에어줌 페가수스고요. 얘는 36인데 이제 37을 추천을 드립니다. 37은 지금 차에 있어서 못 가져왔는데 한쪽당 기준 한 260이고요. 뭐 디자인 거의 똑같으니까 페가수스 시리즈는 나이키 러닝화에서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신발이거든요. 어떤 뭐 35랑 36은 어떤 이런 쿠션이 이렇게 길게 줌 쿠션이 자리해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취해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앞뒤로도 좀 탄탄하고 뒤틀리지 않고 가벼운 대신에 적당한 쫀쫀한 느낌으로 오직 달리기 위한 그런 신발입니다. 되게 편안하고 좋아요. 한쪽 기준 뭐 무게도 260g 밖에 안 되고 얘는 36은 250g이고 37은 260g, 10g 정도 늘었고요. 37로 가면서 앞쪽에 유닛이 줌 유닛이 단독으로 배치가 되면서 전체적인 쿠션 크기도 커졌고 그래서 굉장히 이때보다도 약간 무거워도 쿠션감도 좋고 달릴 때 더 편안한 느낌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길게 있던 에어줌이 한쪽으로 좀 몰리고 넓어지면서 그 포어풋이나 미드풋 전용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할 만하고 힐 스트라이크 하시거나 했을 때는 37 시리즈 페가수스 새로운 시리즈는 좀 불안하거나 안 맞으시거나 더 달릴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가볍고 적당히 빠른 그 페이스로 쭉 달리기를 하실 때는 페가수스가 좋다. 페가수스 같은 신발을 신어야 자기 몸의 체력이 어떤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달려야 몸이 가볍고 어느 속도로 달렸을 때 즐겁고, 그리고 적당한 충격량이 쌓였을 때 이제 그만 달려야 된다는 신호도 얘가 그대로 몸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너무 쿠션이 좋지도 않고 쫀쫀하고 탄력 위주로 부상을 방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대신에 이제 저는 그 어떤 신발 안정화라든지 쿠션화로 미드풋이나 포어풋으로 자세 연습이 되고 케이턴스가 일정 부분 올라가셨으면 페가수스 37 시리즈도 앞쪽에 이제 에어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드풋으로 뛰었을 때 굉장히 감각이 좋거든요. 쿠션감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강추를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줌 쿠션이 가운데만 있다 보니까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어떤 터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주로가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했을 때는 불안감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정된 코스, 뭐 트랙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돈다고 할 때는 속도를 좀 줄이시거나 할 필요는 있고, 보통 10km 정도를 주행했을 때 요거는 딱 좋다. 그리고 뭐 천천히 뛰어도 괜찮지만 요거는 신발 자체가 가뿐가뿐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페이스를 그대로 한번 유지하면서 뛰어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나이키 신발에서 어떤 약간 표준 체중 쪽으로 체중 조절도 되시고, 러닝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즐겁게 가뿐가뿐한 러닝도 즐겨보고 싶고 부상 방지용도 적당히 하고 싶다. 그러면 페가수스 시리즈를 꼭 신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시리즈입니다. 사이즈는 260mm 기준으로요. 얘는 220g 밖에 안 돼요. 엄청 가볍죠. 그리고 굉장히 상급기에 속하고요. 얘는 엔돌핀 프로, 그 엔돌핀의 그런 이 라인업에서 카본 파이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스피드라 그래서 그냥 나일론 플레이트가 들어가서 적당한 탄성, 그리고 어느 정도 아마추어급인 분들한테 적당하게 나온 그런 시리즈입니다. 좀 지저분하네요. 장점은 이 쿠션이에요. 이 엔돌핀 시리즈는 이 PBA라는 폴리에티드 블록 아미드 소재의 미드솔을 썼기 때문에 가장 뭐 요즘 러닝의 그런 미드솔 중에서 가장 핫하죠. 이게 쿠션감이 제일 좋고 쫀쫀하고 대받아치는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살려주는 능력이 가장 좋은 나이키의 줌 X 시리즈 같은 미드솔을 쓴 거기 때문에 반발력이 매우 좋고 이렇게 딱딱 치고 나갈 때 탄성이 완전 다른 신발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소재의 가장 좋은 반발력과 가장 쫀쫀하고 막 즐겁고 통통 튀는 느낌을 가장 저렴한 가격이, 나이키에서 줌엑스 그 쿠션을 느끼고 싶으면 막 걔네들은 무조건 카본 들어간 최상위급 막 30만원짜리에만 그걸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같은 그 소재로 알려진 거를 쓰면서도 한 17만원대, 아무튼 거의 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물론 단점은 아직 정식 수입은 된 것 같은데 재고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산 다음에 막 매달 찾고 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재고가 없어서 이렇게 수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호평받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화려하고 좀 일상화로 신기는 부담스럽긴 한데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위에 하는 요 지지 구멍도 6개씩 전통 러닝화처럼 뚫려 있어서 발도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도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돼 있어서 실제 뭐 경기로도 좋고 본인이 장거리를 20km, 30km 뛸 때도 이런 걸로 뛰면 굉장히 몸에 데미지도 적고 즐겁게 뛸 수 있고요. 그냥 본인이 평소 뛸 수 있는 다른 신발로 신었던 것보다 무조건 한 10% 정도는 기록도 빨라질 수 있는 이런 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죠. 이렇게 다 오픈된 형태로 뭐 이렇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다를 듯하고, 이런 것도 좀 내구성이 어느 정도 받쳐줄지 약간 그런 거, 아무래도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본격적인 러닝을 위해서 가볍게 경량화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 보이진 않아요. 이게 막 속에도 다 비치고 좀 한 겹으로 천으로 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최신의 소재로 약간 좀 빠르게 뛰어보고 싶다. 그리고 약간 표준 체중 언저리다. 아주 몸이 가볍지 않으시면 이 나일론 플레이트가 들어간 엔돌핀 스피드 정도로도 훨씬 즐겁고 편안하게, 발이 프로처럼 카본이 들어가면 나중에 좀 통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적응을 못하면. 그래서 이걸로 꼭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제품이 풀리면 무조건 구입을 해놔야 되는 신발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키 줌 X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너무나도 유명한 경기화죠. 레이싱화고 사이즈 265 기준으로 180g, 아주 가볍고 최고의 반발력과 현재 있는 모든 기술이 집약된 처음으로 그때 엄청 유행했던 신발인데, 처음에는 막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막 직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뭐 대회도 없고 다 풀려 있고, 지금은 이거 후속으로 더 상위 기종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신에 너무 가격이 비싸요. 30만원 정도, 29만 얼마짜리를 하고 있고, 요거는 뭐 얘가 쿠션으로 밀어주고 막 카본 플레이트가 앞으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고, 줌엑스 쿠션이 이렇게 통통 튀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소재도 이렇게 딱 늘어나거나 하는 게 아닌데도 얇고 가볍고 온도도 좀 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빠른 속도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뛰다 보면 충격량이 세잖아요. 그래서 요 끈도 6개의 구멍으로 땅땅하게 잡아주고 있고, 굉장히 튼튼한 이쪽 라인으로 다 아무리 세게 지지를 해도 꽉 조여도 가능하게, 이런 데서도 전혀 늘어남이나 흔들림 없게 잡아주는 게 있고요. 대신에 마라톤 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신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알파플라이보다 시합용 대회용은 이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당연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내구성도 안 좋고, 그렇지만 가볍고 더 이제 밀어주는 탄성력이나 이런 에너지 바운스 레벨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줌엑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는 그 대회 하기 전에 연습용으로 꼭 한 켤레 사서 200, 300km 신고 버리시고, 이건 대회용으로 안 신는 걸 새 걸 갖고 있다가 대회가 열리면 짠 신으시는 거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으니까 사실은 뭐 굳이 이런 걸 사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어떤 실력을, 결과물을 한번 기록을 내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신발이 하나쯤은 꼭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입니다. 나이키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고요. 사이즈는 265mm 기준으로 한 200g 정도, 아까 베이퍼플라이보다는 한 20g 무겁고요. 그래도 가벼운 편이고요. 니트 소재이지만 늘어나거나 흔들림 없이 짱짱하게 직물처럼 이렇게 딱 조여있는 니트 소재라서 속이 다 비치죠.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요 쿠션도 거의 비슷해요. 통통 튀는 게 비슷한데 2개의 에어줌이 있어서 요게 이제 미드풋이나 포어풋으로 무조건 뛰게 유도를 해주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로 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뛰면서 뒤에는 충격량을 얘가 흡수해주고, 여기 있는 에어줌에서 같이 바운스를 해주는, 그리고 디자인도 막 이렇게 막 형광색이 아니라 하얀색에 검정색이라서 적당히 이제 아주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신발이에요.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레이싱 하든 훈련하든 평소에 아무튼 운동을 할 때 어떤 저런 쿠션화라든지 푹신푹신한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표준적인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통통 튀는 걸 신다가 결국 한 몇 달에 한 번씩 내 훈련 결과를 테스트하고 싶을 땐 꼭 이런 걸로 기록을 측정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보다 내구성도 훨씬 좋겠죠. 여기 쿠션이 얘가 대신을 해주니까, 이 에어줌은 어떤 이런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 쿠션을 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소모가 그렇게 빠르거나 나중에 탄성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좌우로 넓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했을 때도 받쳐주는 느낌도 아주 좋고, 내구성도 좋고.
내구성과 속도와 무게와 뭐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발입니다. 가격이 좀 뭐 32만 원 뭐 이렇게 돼도 이거는 뭐 무조건 사두시고, 아니면 뭐 약간 아울렛에서 사이즈가 맞게 할인하는 게 있으면 10% 20% 할인할 때 꼭 구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뭐 지금 한 개는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대회용으로, 저는 아마 대회용 때 체중이 안 빠지면 이걸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이 확실히 좀 내구성이 좋아요. 이건 한 400-500km 신어도 될 것 같고, 얘는 한 200km 신자마자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확 죽어버리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실제 여기가 닳지 않더라도 정말 지우개 같이 돈을 막 길에 버리면서 신는 신발이고, 요거는 좀 길게 신을 수 있어요. 일반 런닝화만큼 수명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6가지 신발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다른 신발이 뭐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이키 쪽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런 나이키 무슨 데이나 이런 때 40~50%까지 할인도 하고, 아울렛에서도 할인된 상품이 많고, 워낙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성능이면 거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걸 사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거의 300km, 400km, 500km 뛰면 또 버려야 되고, 몸을 위해서 계속 새 걸로 갈아서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천을 좀 많이 해드렸고, 러닝을 할 때 꼭 좋은 러닝화를 신으셔서 몸도 보호하고 훈련량도 늘리셔서 건강해지는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